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행사들이 궂은 날씨로 취소되거나 장소를 실내로 변경했습니다. 아쉽게도 야외에서 뛰어놀지는 못했지만 어린이들은 실내에서 즐거운 어린이날을 만끽했습니다.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사이로 중생대 공룡들이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낯선 풍경에 유모차 속 꼬마는 무서워 울음보를 터뜨리고 상상으로만 만나던 공룡의 웅장한 자태를 처음 본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 머리가 제 몸통의 거의 절반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처음에. 원래 공룡의 아빠가 짠 공룡이 좀 많다고 했는데. 해남 공룡대 축제장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날 당일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야외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은 실내로 자리를 옮겨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화산 폭발 만들었어요. 이게 막 재료만 넣었는데도 막 불글불글 끓어서 올라오니까 신기했어요. 목포 자연사박물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장기자랑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마다 흥겨운 춤 사위로 숨겨진 끼발산에 나섰습니다. 꿈은 동생은 아이돌이고 저는 배우예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신 있게 나갔어요. 토요일부터 한평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 나온 우유와 치즈로 요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유 치즈 러스크 만들기랑 젖소 블럭 만들기를 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또 오고 싶어요. 한평 도심 속 목장나들이 행사는 한평 나비대 축제장에서 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마술과 비눗방울 공연, 훌라후프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무료 먹거리가 제공되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문구 세트 등 선물이 제공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곳이라면 재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위험 구간인데 여전히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김초롱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아이가 길을 건너려다 멈춰섭니다. 한 차가 지나자 다른 차가 또 오는 겁니다. 여럿이 길을 건너려 해도 차가 먼저입니다. 아파트 진출입로까지 하면 사거리나 다름없어 직진,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 뒤엉켜 복잡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이곳에서 10살 아이가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더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중을 제가 다 컸거든요. 사고 나서 발에 다쳤는데 신발이 딱 찢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차들도 잘 안 살피고 우회전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하지만 안전표지나 신호등은 없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150m 구간에서 지난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발생했다고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다른 사고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다친 사고 장소입니다. 100m 옆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해지 표지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 옆으로 난 길은 사고 지점 바로 옆인데도 보호구역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 위치여서 조금씩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난 2022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100여 건, 사망사고도 1건 있습니다. 이 중 반경 200m 내에서 3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다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어린이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3곳 모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또다시 사고가 나는 구조지만 신호등이나 안전표지판이 없는 등 조치도 미흡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안전관리가 의무지만 그 외의 지역의 경우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100년 넘게 광양읍 중심 상권 역할을 해온 광양매일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이처럼 지역 상권을 이끌어온 전통시장이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으로 기능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광양 읍성터에 있는 광양 매일시장.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150년 이상 시장 기능을 해왔고 1930년대부터는 광양읍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읍사무소와 경찰서 이전 이후 상권이 쇠퇴하면서 침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81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끝내고 개장했습니다. 옛 장터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2층짜리 시장 건물에는 38개의 점포와 13곳의 수산물 판매점, 커피숍 등이 들어섰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주로 찾는 소규모 근린시장이라는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 동아리 애들한테 무대를 제공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프리마케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아무래도 놀러 왔다가 또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하러 왔다가 구경할 수 있고. 광양시는 이곳 매일시장뿐 아니라 관내 6곳의 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전통시장 기능 회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 사업에 74억 원, 광양 5일시장 유장개호 개선 사업 9억 원, 디지털 전통시장 추진 사업에 4억 원 등 예산 투자도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것도 광양시가 힘을 쏟는 분야입니다. 향후 2년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중마시장과 광양 5일시장 두 곳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매달 일주일간 정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4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은 물론 가장 확실한 지방 소멸 대응책이라고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화순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79살 김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혀 김 씨가 숨졌고 마주오던 차량에 있던 운전자 등 2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가 심하게 구분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성과 순천 등 전남 3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화순과 구례 등 9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자주 오고 습도 높은 날씨가 계속되자 나주시는 배농가에 흑성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비가 오기 전 보호성 살균제를, 비가 온 후에는 최소 2일 이내에 침투성 살균제를 꼼꼼히 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흑성병은 곰팡이균이 어린 잎이나 줄기, 과실에 그을음 병반을 만드는 과수병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큽니다. 곡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에서 오는 16일까지 전 상품 30%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곡성몰에는 유기농 발화현미 선물 세트와 한우 혼합 세트, 민물장어 등 각종 선물용 식품이 판매됩니다. 30% 할인 쿠폰은 2만 원 이상 구매 시 1인 2매 제공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